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요. 돈 봉투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전달하고 이 과정이 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.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. 증거 목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 이거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.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. 혼자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의 리스크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방어권에 있어가지고도 좀 당의 조력을 받겠다 이런 심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어떻게 보세요? 의심됩니다. 이 얘기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변호사께 차례로 질문을 드릴게요. 보험용으로 가져 있었던 거 아닌가? 정말 동의하십니까? 뭐 저는 이제 일단 자동 녹음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골라서 녹음했다면 대부분 다 사건 관련될 텐데 3만 개 중에 사건하고 관계 없는 것도 많거든요.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녹음되는 설정이다.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. 제가 보기에 저는 목적이 두 가지로 봐요. 제가 이제 의뢰인들 중에도 자동 녹음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의뢰인들. 예. 의뢰인들. 저는 이제 녹음하는 방법도 몰라요. 그리고 저는 녹음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상종을 안 해요. 녹음을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, 일단 물론 알겠습니다. 이제 직업에 따라서 뭐 기자라든지 이 취재한 거는 녹음을 해놔야 되잖아요. 예. 딴말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보통 자동 녹음하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왜 하느냐 물어보면 첫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신해가지고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. 본인이 상대가 이게 어떻게 믿냐 말을 바꾸거나 자기를 음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예.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이게 녹음을 다 해두는 자기 무죄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목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보험용이죠. 결국 이제 불법을 하더라도 다 상대방 대화가 녹음돼 있으면 상대방도 이게 내를 치지를 못할 거 아닌가. 같이 이게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공모에 증거를 남겨놓는 이게 바로 천하람 위원장이 말한 저는 보험용 아닌가. 따라서 저는 이정근 씨가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좀 이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그런 목적 하나. 그다음에 불법에서 자기가 이게 보험용으로 하나 이런 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9월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7심사 받을 때 당시 변호인이었던 지금도 변호사지만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되면 민주당 피바람 불 것이다. 이게 목표가 아닌 여러 수사의 발판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뭐 당연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타깃이 아닌 발판이다.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핸드폰이 11개가 압수수색되거나 일부가 교부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내용 녹음된 게 3만 개거든요. 이건 자동 살정으로 모든 걸 다 녹음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범죄 수집 목적으로 녹음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거든요. 그건 뭐냐? 보험령이라는 거죠. 내가 어려워졌을 때 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 보험령이었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. 압수수색을 당하거나.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보험용으로 가졌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편이 USB를 가져줬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남편의 사업에 자신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자신의 친인척 사업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찰을 압박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제까지도 자백을 하고 그 대신 어떤 자신에 대한 양형협상이나 또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형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상황에서 일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양형 거래는 다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. 뭐 그렇다는 뭐 추정을 개인적으로 하신 거고요. 사실 본질로 좀 돌아가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프로필 한번 저희가 왜 준비를 했냐. 아까 보험용 얘기도 했고 서초 지역구에서 뭐 국회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계속 낙선을 했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력을 좀 이해하면 이전 부총장의 여러 그런 뭐 녹음이라든지 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이번 돈봉투 효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해석과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.
그렇죠.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서초구라는 데가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서초구가 굉장히 험지입니다.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. 근데 저런 일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요. 근데 그 돈을 본인이 어디서 뭐 갑작스럽게 MBC PD 수첩 뭐 작가 하다가 그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나서 뭐 사실 이게 그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단 말이죠. 2017년에. 그러니까 아마도 보험용이라는 측면 뭐 그거 충분히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과시용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여당이니까 뭐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다. 그런 것들이 정치 자금을 자기가 얻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. 예. 그래서 저런 게 다 연결돼서 오늘날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전까지는 이 민주당의 내홍 혹은 여러 위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돈봉투 의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